이제 숨길 수 없구나. 이건 너희에게 남겨야 할 진실이다. 태수가 20년간 잠겨있던 금고를 열자 친자 확인서와 여인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숨기고 계셨다고요? 정우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 재산이 다른 여자와 아이에게 가는 겁니까? 미경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추석 차례 후 평화로웠던 가족에게 20년 전 비밀이 폭탄처럼 터진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산처럼 톡 쏘는 반전 드라마, 탄산 드라마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에는 70대 노인 이정호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정호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정호는 매일 아침 똑같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침대 밑에서 낡은 구두 한 켤레를 꺼내 정성스럽게 닦고 그것을 신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겠구나. 정호가 구두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구두는 정말로 낡았습니다. 가죽은 곳곳이 갈라져 있었고 밑창은 너무 닳아서 보수를 여러 번 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그 구두를 애지중지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 민수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민수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의 바람 속에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라, 민수야. 민수는 아버지의 발밑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낡은 구두를 신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저런 낡은 구두를 못 버리신다니. 창피하다. 민수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새 구두 하나 사드릴까요? 저 구두는 너무 낡았잖아요. 아니다. 이 구두가 편해. 하지만 보기에도 안 좋고. 괜찮다고 했잖아. 정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거라. 정호가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차를 마시며 민수는 아버지의 생활을 살펴봤습니다.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곳곳에서 노인 혼자 살고 있다는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는 게 괜찮으세요? 뭐가 괜찮냐는 거야?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뭘 외로워. 나는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쓸쓸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같이 살까 생각도 해보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도 바쁜데 뭘. 정호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민수는 1시간 정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다시 한번 아버지의 구두를 봤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왜 저렇게 낡은 구두에 집착하실까? 집에 돌아온 민수는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그 낡은 구두를 신고 계셨어. 아직도? 얼마나 오래된 건데요? 10년은 넘은 것 같아. 정말 이상해. 아버님 나이에는 고집이 센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민수는 단순한 고집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 정호는 혼자 남은 집에서 구두를 벗어놓고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새 구두를 사주겠다고 하네. 고마운 일이지만 정호는 그 구두에 담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자신만이 아는 비밀 말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겉보기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대 차이와 숨겨진 비밀이 일상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존재했습니다.
정호는 그날 밤 늦게까지 구두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젠가는 이 비밀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일주일 후 평온했던 일상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호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119입니다. 어디시죠? 이웃집 할머니가 발견하고 신고한 덕분에 정호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민수는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환자분이 언제부터 이런 증상을 보이셨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도 건강해 보이셨는데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시네요. 관리는 잘하고 계셨나요?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병실로 옮겨진 정호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정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많이 힘이 없었습니다. 병실 정리를 하던 민수는 아버지가 입원할 때 가져온 물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그 낡은 구두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 구두를 챙겨오셨네.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호가 민수의 시선을 따라 구두를 봤습니다. 민수야, 저 구두만은 함부로 버리지 마라. 아버지,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아니다. 저 구두는 중요해. 민수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낡은 구두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 구두는 이제 버리셔야 해요. 냄새도 나고 다 찢어졌잖아요. 안 된다. 왜요? 새 구두가 얼마나 편한데. 그냥 안 된다고 했잖아. 정호의 반응이 평소보다 더 강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더 자극하지 않으려고 일단 그 이야기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 와중에도 구두 타령이라니. 며칠간 병원에서 지내면서 정호의 상태는 점차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때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아니다. 내 집이 편해. 하지만 혼자 계시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정호는 여전히 독립적인 생활을 고집했습니다. 병실에 있는 동안 정호는 자주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낡은 구두였지만 정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어. 어느 날 오후 민수는 병실에서 아버지와 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구두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오래 신어서 정이 든 거야. 하지만 새 걸로 바꾸시면 더 편하실 텐데. 민수야, 너는 아직 모르는 게 있어. 뭘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호는 퇴원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계셔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집에 돌아온 정호는 제일 먼저 구두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떨어져 있었던 것이 그리웠던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무사했구나. 정호는 구두를 어루만지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구두에 집착하실까?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구두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떨어져 있던 며칠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아직은 비밀로 해야 해. 며칠 후 민수는 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되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정호는 퇴원 후 혼자 생활하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집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그래도 병원에 다녀오신 후라 정리할 게 있을 거예요. 민수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안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세히 보니 정리할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던 중 민수는 바닥에 놓인 그 낡은 구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구두 정말 버려야 해요. 보세요, 얼마나 낡았는지. 안 된다고 했잖아. 정호의 반응이 평소보다 격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냥 그 구두는 건드리지 마라.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끝이야. 아버지 말씀이든 뭐든 쓸모없는 건 버려야지. 민수는 아버지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구두를 들고 나갔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장소로 향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하지만 이건 정말 버려야 해요. 민수는 구두를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두 밑창이 살짝 벌어지며 묵직한 무언가가 덜컹 떨어진 것입니다. 뭐지?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에 쥔 그것은 반짝이는 황금빛 금괴 조각이었습니다. 설마, 이게 진짜 금인가?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금괴를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확실히 금색의 광택이 나는 물체였습니다. 혹시 구두 안에 더 있는 건 아닐까? 민수는 조심스럽게 구두를 뒤져봤습니다. 구두의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평소에 보이지 않던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틈은 뭐지? 호기심에 이끌린 민수는 그 틈을 벌려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또 다른 작은 금괴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지?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아버지의 구두 안에 금괴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설마 이 구두 안에 금괴가 들어있었던 건가? 민수는 더욱 자세히 구두를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낡은 구두였지만 안쪽에는 교묘하게 숨겨진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걸 숨기셨을까? 그때 집에서 정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민수는 깜짝 놀라 구두와 금괴를 급히 숨겼습니다. 네, 아버지. 어디 갔어? 잠깐 밖에 나왔어요. 민수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두는 어디 있어? 구두요? 내 구두 말이야. 어디 갔어?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구두를 찾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로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그냥 밖에서 말리고 있어요. 말려? 왜? 냄새가 나서요. 정호는 민수의 말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두 안에서 발견한 금괴들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왜 구두 안에 금괴를 숨겨두신 걸까? 여러 가지 추측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몰래 돈을 모아두신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내일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는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정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구두가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어젯밤 숨겨둔 곳에서 구두를 꺼내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겉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는데 구두의 구조를 더 자세히 뜯어보니 여러 개의 작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공간마다 작은 금괴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 민수는 금괴들을 하나씩 꺼내며 세어봤습니다. 작은 조각들이지만 꽤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뭘 하고 있는 거야? 민수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정호가 언제부터 깨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아, 아버지. 언제 일어나셨어요? 민수야, 내가 뭐라고 했어? 정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런데 이게 뭐예요? 민수는 손에 들고 있던 금괴를 보여줬습니다. 정호는 한동안 말없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알게 됐구나. 아버지, 이게 정말 금인가요? 그렇다. 왜 구두 안에 숨겨두셨어요? 정호는 의자에 앉으며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니? 대충은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공장만이 아니었어. 막노동도 하고 건설 현장에서도 일했지.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었지. 정호의 눈에는 그때의 고생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너와 내 동생을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모으기 시작했지. 그래서 금을 사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은행보다 금이 더 안전했어. 인플레이션도 심했고. 민수는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평소에 알던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두 안에 숨기셨어요? 도둑들 때문이야. 집에 금고를 둘 수도 없었고 은행에 맡기기도 어려웠어. 그렇다고 구두 안에요? 누가 구두 안을 뒤지겠어? 가장 안전한 곳이었지. 민수는 아버지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누구 오는 거예요? 정호도 의아해하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수의 아내 영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미야, 어쩐 일로? 민수가 어디 갔는지 몰라서 혹시나 해서 왔어요. 민수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보, 왜 여기까지 왔어? 당신이 아침 일찍 나가서 연락도 안 되고. 영미는 민수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뭐예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게 금괴 같은데요? 영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영미야, 앉아라. 설명해 줄 게 있다. 정호는 영미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영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다 금이에요? 그렇다. 얼마나 되는 거예요? 민수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정확히 세어본 적은 없지만 꽤 될 거야. 영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 거잖아요. 아버지가 괜히 숨겨놓은 게 아니라 우리한테 쓰라고 두신 거겠지. 민수는 아내의 말에 놀랐습니다. 여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왜 안 돼요? 우리도 힘들게 사는데. 정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영미야, 이건 아직
아버님,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아버님, 혼자서는 위험하잖아요. 영미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런 귀중한 걸 왜 혼자 보관하세요? 가족들과 상의하셔야죠. 민수는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난처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의 동생 민호였습니다. 형, 왜 연락이 안 돼? 아, 여기 있었구나. 민호는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즉시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영미가 민호에게 금괴를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 아버님이 이런 걸 숨겨두고 계셨어. 민호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금이야? 이제 가족 모두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호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민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금괴의 존재를 알게 되자 집안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형, 이거 정말 대단한데? 민호가 금괴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함부로 만지지 마. 민수가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흥분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건지 알아? 우리가 평생 벌어도 이런 돈은 못 모을 거야. 영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걸 왜 혼자 보관하고 계세요? 정호는 자식들의 태도 변화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금괴를 본 순간부터 가족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 진정하거라. 아버지, 저희가 진정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민호가 반발했습니다. 이건 아버지 거잖아요. 저희가 관리해 드려야죠. 민수는 동생과 아내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여보, 민호야, 너희들 너무 성급해. 성급하긴 뭘 성급해? 형도 이미 알고 있었잖아. 나는 우연히 발견한 거야. 우연이든 뭐든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제대로 관리해야지. 영미가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한 조각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민수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영미는 이미 휴대폰으로 금 시세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훨씬 비싸네요. 정호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나? 아버지, 뭔 소리예요? 민호가 되물었습니다. 돈만 보이니까 사람이 변하는구나. 변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영미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귀중한 걸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잖아요.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네, 은행 금고에 맡기든지.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럴 생각 없어. 왜요? 집에 두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 지금까지 잘 보관했잖아. 민호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죠. 조심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관리한다고? 당연하죠. 저희가 아버지보다 이런 일에 더 능숙해요. 정호는 자식들의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능숙하다고? 너희가 뭘 안다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탐욕과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형, 우리 공평하게 나눠서 각자 보관하는 게 어때?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나눈다고? 응, 그게 더 안전하잖아. 한 곳에 다 두면 위험해. 영미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집에도 몇 개 가져가면 좋겠어요. 민수는 아내와 동생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너희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형.
이걸 혼자 보관하기엔 너무 큰 돈이야. 돈이 크든 작든 아버지 것이잖아. 형도 마찬가지야. 결국에는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정호는 자식들의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속이라니. 나는 아직 살아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호는 자식들의 속마음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지? 민수가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 이웃들이 뭔가 수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왜? 아까부터 우리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영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금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설마.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호는 이런 상황이 점점 통제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모두들 집에 가라. 아버지,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끝났어. 더 이상 할 말 없다. 하지만 이 금괴들을 어떻게 할지,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가족들은 아쉬워했지만 정호의 의지가 확고해 보여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금괴에 대한 욕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지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모두 금괴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 아버지의 구두가 떠올랐습니다. 민수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금괴의 존재를 알게 된 후 민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에게 영미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아버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요. 무슨 이야기를? 금괴 말이에요. 정말 위험해요. 집에 그냥 두면. 아버지가 싫다고 하셨잖아. 그래도 계속 설득해야죠. 우리를 위해서라도. 민수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그건 아버지 것이야. 당신도 답답하네. 결국에는 우리 거잖아. 한편 민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실수로 금괴 이야기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야, 진짜야? 내 아버지가 금괴를 숨겨뒀다고?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 그게 실수로 말한 거야. 와, 대박이다. 얼마나 돼? 민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냥 좀 있어. 너 이제 부자네. 한턱 내야겠다.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지자 민호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월감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호의 집 근처에서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집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정호에게 알려줬습니다. 정호 씨,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와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네, 집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는 것 같아요. 정호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금괴 소문이 퍼진 건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뭔 말을 했는지 들으셨나요? 글쎄요, 잘 안 들렸는데. 뭔가 귀중한 걸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정호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왜 그러세요, 아버지? 너희들 중에 누가 다른 사람한테 말했어? 뭘요? 금괴 이야기 말이야.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요.
하지만 정호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밖에서 소문이 났을까? 소문이 났다고요? 정호는 이웃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민수도 놀랐습니다. 혹시 민호가 민호를 불러라. 민수는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는 30분 후에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민호야, 너 혹시 다른 사람한테 말했니? 뭘요? 금괴 이야기. 민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게 말했구나. 실수였어요.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그만. 정호는 분노했습니다. 이 바보야. 내가 왜 비밀로 하라고 했는지 모르냐? 죄송해요, 아버지. 이미 늦었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때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민수가 창문으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밖에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이정호 씨 계신가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정호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저예요.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신고요? 집에 불법적인 금괴가 있다는 신고였는데요. 정호와 민수, 민호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불법적인 금괴라니요? 정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보여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기,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에 의심스러운 금괴가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금괴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금괴가 어디 있나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정호는 할 수 없이 구두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경찰은 구두를 조사하고 금괴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정당하게 구입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수십 년 된 일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금괴들을 압수해 갔습니다. 정호는 병실에서 자식들의 다툼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금괴는 내가 관리할 거야. 아니야, 다 같이 나눠야지.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에 빠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정호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경찰 조사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앉아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민수와 민호, 그리고 영미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문제없이 끝났어. 금괴들도 돌려받았고. 정말요? 영미가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비밀로 할 수 없게 됐어. 무슨 말씀이세요? 정호는 깊은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금괴는 내가 젊었을 적 막노동판에서 피 흘리며 번 돈이다. 가족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자식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남겨두라고. 그래서 구두 속에 숨겨두신 거였군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었어. 뭔가요? 돈은 언젠가 사라진다. 그러나 가족은 잃으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고 하셨지. 정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금괴를 알게 된 후 어떻게 변했는지 봤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서로 의심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게 내가 원했던 모습이냐? 영미가 변명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그럼 뭐였어? 정말 아버님을 걱정해서. 걱정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눠 가질지부터 계산했잖아. 민호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냐?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너희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를 무능력자 취급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뭐야? 내가 혼자서는 관리 못한다고 하면서 나눠 가지려고 했잖아. 가족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호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너는 내가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민호야, 너도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정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무슨 결정이요? 저 금괴는 너희가 나눠 가질 수 없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영미가 물었습니다. 나는 전부 지역복지관에 기부하겠다. 기부라고요? 그렇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쓰이는 게 낫겠어.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할 것도 없어. 이미 결정했다. 하지만 그건 우리 가족의 재산이잖아요. 가족? 정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가 언제부터 진짜 가족이었어?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금괴를 보기 전과 본 후에 너희 모습을 비교해 보거라. 가족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민수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수야,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호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영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도 잘못 생각했어요. 정호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냐? 네, 정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 있겠냐?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정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금괴는 여전히 내가 관리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조금씩 쓸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돈 때문에 가족이 흩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네, 약속드려요. 정호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민수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정호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역의 복지관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습니다. 이정호 기부관이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정호는 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금괴를 기부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을 복지관 건립에 사용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정호님. 복지관장이 인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이런 좋은 일에 쓰일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기쁩니다. 복지관에는 많은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한 아이가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고맙긴 뭘 고마워. 열심히 공부해라.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민수와 민호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우리가 정말 몰랐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저희도 아버지를 도와드려서 기뻤어요. 영미가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가족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괴 사건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남은 금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남은 건 진짜로 너희들을 위해 남겨둘 거야.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가족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너희가 정말로 필요할 때만 쓰는 거야. 욕심 부리지 말고. 알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걸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마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정호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두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반쪽만 남은 낡은 구두였습니다. 이 구두 한 짝은 계속 보관할 거야. 왜요? 기억하기 위해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말이야.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남긴 건 금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깨달음이었구나. 맞다. 그게 진짜 유산이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할아버지, 구두 이야기 해주세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구두 이야기? 네, 할아버지의 마법 구두 이야기요. 정호는 웃으며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마법 구두라. 그래, 정말 마법 같았지. 어떤 마법이었어요? 가족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마법이었단다. 손자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정호는 구두 한 짝을 조심스럽게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구두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 될 거야. 보물이요? 응, 돈보다 더 중요한 보물이지. 며칠 후 민수는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승진 제의를 받았어요. 정말 축하한다. 하지만 지방으로 발령이 나요. 정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좋은 기회잖아. 하지만 아버지 혼자 두고 가기가. 괜찮다. 나는 이제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으니까. 민수는 아버지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거리가 멀어진다고 마음까지 멀어지는 건 아니잖아. 네,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한 달 후 민수가 지방으로 떠나는 날, 정호는 그에게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두 한 조각이야. 민수는 작은 가죽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왜 주세요? 기억하라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말이야.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생각해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로. 고맙긴. 내가 좋은 아들이어서 내가 고맙지. 시간이 흘러 정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순간까지 가족들이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에는 복지관 아이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했어요.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진짜로 남기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민수는 그 편지를 읽고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지금도 복지관에는 이정호 기부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아버지가 준 구두 조각을 소중히 보관하며
아버지의 뜻을 평생 기억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금괴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채로 말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당신의 아침을 깨우는 짜릿한 이야기, 탄산 드라마는 내일도 다시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